안녕하세요, 진했습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제품은 젠북입니다. 11월 28일에 공식적으로 런칭이 되는 젠북 UX534FTC라는 모델이고요. 이 제품은 이제 실제로 코멘레이크 CPU가 장착이 되는 제품입니다. 저도 조금 불안한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코멘레이크 CPU가 이제 출시가 된다라고 하면서 다룬 영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발열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많이 걱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실제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말고 다른 영상에서도 보면 발열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들이 좀 있죠. 근데 이 발열을 또 어떻게 해결을 해볼 건지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기 때문에 제품을 한번 가지고 왔고요. 먼저 개봉부터 해보도록 하죠. 이 제품은 15인치 제품이고요. 색상은 로얄 블루 제품입니다. 기본적으로 굉장히 깔끔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구성품을 살펴보면 전원 케이블 들었고, 유선 랜 포트를 장착을 할 수 있는 젠더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설명서랑 스크린패드 2.0에 대한 설명서가 간단히 포함이 되어 있네요.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스크린패드는 제가 저번에도 설명서 없이 사용을 한번 해보니까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제품은 어댑터가 조금은 커졌습니다. 어댑터가 지금 보시면 120W 어댑터고요. 20V에 6A, 그러니까 120W 어댑터고요. 어댑터가 상당히 좀 큰 편입니다. 젠북 어댑터 중에서는 좀 큰 편인데, 그래픽카드가 GTX 1650 Max-Q 버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력 면에서 조금 더 올라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CPU가 i7 10510U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전력을 먹으니까 어댑터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부를 이렇게 여시면 여기에 파우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파우치까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가끔 저희가 판매를 해보면 파우치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왜 없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 박스를 그냥 버리셨다더라고요. 이대로 버리시는 분들 가끔 있으니까, 여기 파우치 포함되어 있으니까 절대 버리시면 안 됩니다. 일단 이 제품이 정확히 사양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죠. 공식 모델명은 젠북 UX534FTC A9065T 모델이고요. 10 제너레이션의 인텔 i7 10510U CPU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메모리는 인베디드 방식으로 LPDDR3 16기가가 기본이고요. 추가 확장은 불가능합니다. 그래픽카드는 지포스 GTX 1650의 맥스-Q 버전이 탑재되어 있고요. SSD는 PCI 익스프레스 4배속을 지원하는 인텔 옵테인 H10 512기가고요. 스토리지 추가 확장은 불가능합니다. 모니터는 15.6인치의 60Hz 패널이고요. 색 제어율은 NTSC 72%, sRGB 100% 패널이 장착되어 있고요. 강화 유리가 덧대어져 있어서 글레어 스타일의 패널입니다. 배터리는 8셀의 71W 리튬 이온 배터리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문서 작업 기준 8시간에서 9시간 정도는 충분히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15.6인치 중에서는 가벼운 편에 속하는 1.65kg입니다. 리테일가 기준 169만 9천원이며 출시 기념으로 10만원 할인이 적용되어 있어서 실제 구매가는 159만 9천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자, 스펙은 보신 것처럼 i7 10510U가 탑재가 되어 있죠. 코멘레이크 CPU입니다. 그리고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LPDDR3 16기가 인베디드 방식이기 때문에 DDR4랑 큰 성능의 차이는 사실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스펙상 LPDDR3이기 때문에 그대로 16기가로 표기를 한 거고요. 추가 확장은 불가능합니다. SSD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512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인텔 H10 SSD가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옵테인 메모리가 적용이 된 제품입니다. 그리고 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15.6인치에 지금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보이시죠? 반짝거리는 게,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강화 유리가 덧대어져 있는 글레어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NTSC 72% 패널이고 sRGB 100% 패널이고 밝기는 300니트입니다. 그러니까 패널의 스펙은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돼요. 60Hz를 가지고 있고, 게이밍이 아니기 때문에 60Hz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 나오는 일반 LCD 60Hz 패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뭐 삼성 패널이나 LG 패널이나 뭐 BOE라든지 아니면 이노룩스라든지 여러 가지 패널들이 많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비슷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고 비슷한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색감에 대해서 그렇게 막 난 뭐 LG 패널만 꼭 선호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뭐 실제적으로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제품 같은 경우 패널은 제가 봤을 때도 색감이 상당히 좋았고요. 사용을 해봤을 때 뭐 괜찮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이 제품은 스크린 패드 2.0이 적용이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스크린 패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터치패드 형태로 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기능들이 지원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에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영상이 ASUS 30주년 한정판 영상 때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드렸습니다. 그 영상은 제가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 거기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제품 지금 가장 궁금한 게 발열이잖아요. 그죠? 발열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발열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해결을 해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조금 해봤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다룰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정 상태에서 시네벤치 R20을 구동했을 때 온도가 93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93도라는 온도보다 전체적으로 온도가 안 잡히니까 스로틀링이 너무 심했다는 게 사실 문제였습니다. 온도가 이렇게 한번 올라가고 나면 다시 측정을 해도 전력이 36W 이상 올라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클럭도 불안정하고 스로틀링이 걸리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줬습니다. 최고 온도가 93도까지 나오고 구동 온도는 84도에서 85도 정도로 발열이 좀 많이 심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본 서머를 제거를 하고 서머라이트 TFX를 시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용 전력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서 스로틀링이 많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최고 온도는 91도까지 올라갔지만 구동 온도가 76에서 77도 정도 수준으로 떨어졌었고요. 온도가 많이 떨어지기는 했지만 만족할 만한 결과는 아니어서 리퀴드 서머를 바로 시공을 했습니다. CPU 쪽만 시공을 했고요. 그래픽카드의 경우는 GTX 1650 맥스-Q이기 때문에 발열이 그리 심한 놈이 아닙니다. 그래서 GPU 쪽은 TFX를 그대로 시공을 했고요. CPU 쪽은 자세히 보시면 테두리에 은색으로 브라켓이 보이죠. 요거 잘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이렇게 해서 리퀴드 작업을 완료를 하고 테스트를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아이들 상태에서 온도가 좀 많이 내려갔었어요. 그리고 테스트를 해봤을 때 최고 온도가 85도가 나왔고 구동 온도는 73도에서 75도 정도로 안정적인 편이었습니다. 스로틀링이 거의 없었고 사용 시 쾌적한 느낌이 가장 컸었습니다. 테스트 결과를 보여드리면 순정 상태에서는 시네벤치 1549점, TFX는 1669점이고요. 리퀴드를 시공했을 때는 1845점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3D 마크 파이어 스트라이크 구동 시 순정과 TFX라 리퀴드 서멀 시공 시에 따라서 점수는 큰 변화가 없었는데 주목할 만한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바로 온도와 전력 사용량의 관계인데요. TFX 작업 시 전력은 36W를 사용하면서 최고 온도가 92도까지 올라갔었고요. 리퀴드 작업 시 전력을 45W까지를 사용하면서도 온도가 89도를 유지했었습니다. 이 결과는 장시간 무거운 프로그램을 구동하거나 게임을 구동한다고 봤을 때 발열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게임은 오버워치 정도까지는 전혀 무리 없이 구동이 됐었습니다. 자, 일단 걱정한 것처럼 발열이 상당합니다. 저도 처음에 테스트를 하면서 상당히 놀랐어요. 아, 이 정도 발열이면 이거 게이밍도 아니고 뭐 하는 짓이야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뭐 이거는 이제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인텔의 잘못입니다. 인텔 쪽에서 이제 CPU가 출시를 했지만 뭐 제조사들 같은 경우에는 출시를 한 CPU를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안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발열을 좀 어느 정도 수준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제품 개발은 슬림한 스타일로 해놨는데 CPU를 이런 거를 던져주니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제품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까지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참 이게 노트북을 쓰면서 발열 때문에 생각을 해야 되고 이거를 이제 뭐 서멀 그리스를 새로 도포를 해야 되는 이런 막 수고까지를 하면서 노트북을 써야 된다는 게 참 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CPU 성능이라든지 그래픽 성능은 상당히 잘 나왔어요. 그리고 성능 대비 좀 발열이 많이 심하니까 그 발열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서멀 제도포는 분명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최소한 TFX나 아니면은 이제 뭐 리퀴드까지 가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리퀴드를 시공을 하면서 느꼈는데, 아, 이 제품은 리퀴드를 시공을 할 때 테두리에 그 브라켓처럼 이렇게 붙여져 있었죠. 그걸 보고 아, 요거는 서멀 시공하는데 리퀴드도 큰 무리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히트파이프 같은 경우도 봤을 때 구리 함량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리퀴드 시공을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혹시나 이 제품을 구매를 하시면서 제가 이제 그 구매 링크에 그 리퀴드 시공란을 달아 놓을 겁니다. 거기서 리퀴드 시공을 원하시는 분들은 뭐 리퀴드 시공을 같이 주문을 하시면 저희가 개봉을 해서 리퀴드 시공까지 해서 테스트를 해가지고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매 링크는 제가 아래쪽 더보기란에 달아 놓을 거고요. 혹시나 이 제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다른 질문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이었습니다.